반갑습니다.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11월 8일 토요일이고요.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들 많이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동안 잘 오르다가 떨어지니까 시장도 조정을 받고 계좌도 조정을 받고 기대감도 좀 사라지고 요즘에 비투가 또 반대 매매로 엄청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요즘에 나날이 지옥일 것 같기도 합니다. 비투는 상투권에서 잘못 매수하게 되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하셔야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레버리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반대 매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 비투를 할 때 보면 급락하는 시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 많이 올라간 종목을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항상 변동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손실을 크게 보고 원금 다 날리고 빚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각별히 이제 조심하시고요. 대형주들은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변동성이 그런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게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그런 업종 대표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답답하게 하겠습니다만 골고루 좀 담았습니다. 조방원에서 하나씩 담았고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는 2개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다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죠.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97,900원. 97,900원. 넥스트레이드에서 보시면 97,500원. 좀 더 떨어졌네요. 자, 근데 일단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수준이 자, 매물대가 있죠. 그다음에 이게 만기에 앞두고서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만기를 앞두고 나타나는 모습이긴 한데 조정은 일단 나올 것이야.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조정은 나올 건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만기를 맞추기 위한 포지션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 코스피 지수를 한 4,0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3,900에서 4,100포인트, 4,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4,000포인트에서 아래로 멀어지게 된다. 즉 3,900과 가까워지게 되면 다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서 올려주게 되고 그러려면은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요 정도 시점 지금 98,000원 요 라인대가 아마 지지가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연결이 된다면 10만원 정도는 무난히 회복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고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주가가 만약에 옆으로 올라오지 않고 횡보만 하더라도 저 RSI 지표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과매수는 이제 해소가 완전히 된 거고요. 며칠 조정 받으니까 바로 과매수 해소가 되죠. 자,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매수가 해결이 되고 나면 주가가 어떤 호재성 재료를 만난다거나 등등의 이슈를 통해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던 형태의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또 외국인들 매수가 또 들어왔죠. 2,700억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더 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내리면 주가도 크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종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 삼성전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고리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수가 반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회복하면서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 회복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거리도 많고 막 그러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난주에 이제
어제까지 해서 조정을 좀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간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만기를 맞출 거라 생각합니다. 만기를 지금 하방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 좀 실어주게 될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이 만약에 상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투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투가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가 고점이다라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더 내려가더라도요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 정도 라인 때까지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인 매수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얘네들 평균 단가가 지금 97,000원 정도 됩니다. 네, 97,000원 정도.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97,000원 정도 평균 단가가 나오는데 매수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데 97,000원 정도 평균 단가. 그러면 97,000원 이상에서 일단 지지선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96,300원까지 빠졌다가 바로 올려서 97,000원대. 물론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지지선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이제 4분기 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면 만약에 9만원이 깨져서 8만 6천원, 8만 5천원까지 빠졌다? 그럼 저는 매수를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디쯤에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들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정해 드리면, 자 85,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팔아가지고 85,000원에 다시 사야지. 근데 85,000원이 올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려야지 가능한 부분인 거니까 여기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많이 빠지면 뭐 한 95,000원대 네, 그 정도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 하다가 반등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팔아버린 사람들은 매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조정을 감안하고 그냥 유지하는 게 좋고, 반등이 나가는데 네,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105,000원 구간에서 네, 헤매다가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상투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상투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 의견이 없고요. 반등 포인트는 네, 정말 많이 빠지면 한 95,000원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지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만원 이상대로 귀환하는 것은 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는 이 종목은 보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인데 이것도 시간에서 좀 더 빠졌을 거예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3.5%까지 밀렸는데, 요거는 매도가 많아요. 요거는 매도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털어버린 거 보세요. 쭉 털어버리거든요. 기관이 좀 받아주긴 했는데 기관 물량이 사실은 하이닉스의 그 외국인 매도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냐면 다 개인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뭐가 됐어요? 그 과매수에서 해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과매수를 해소하려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50만 원 정도까지 빠져주면 이제 이게 과매수가 해소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안 나오죠. 매물대가 지금 어중간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한 48만 원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정 포인트는 48만 원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조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니까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게 되면은 외국인 지분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럼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들만 있는 거거든요. 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면서는 매수를 좀 줄이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개인들만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에 거는 기대감, 이거 그 질문들이 많아요. 아니 삼성전자는 오른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왜 떨어지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떨어질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하이닉스 떨어지고 전체주 시장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크게 보일 수도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어떤 이슈를 통해서 확 떨궈지는 그런 형태. 자, 무슨 이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가 뭐 HBM4를 납품하기로 결정했다. 엔비디아와 협력했다.
그럼 하이닉스에게는 악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 형태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슈를 통해서 변화는 겪을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하이닉스가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독점을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뭐 빅테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엔비디아 독점하는 것은 네, 하이닉스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가장 샘플링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실적도 더 늘어날 거예요. 실적도 더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성장이죠. 성장률에 대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어떤 주가 상승이 최근에 좀 과하다 볼 수 있죠. 이 과도한 주가 상승이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이미 반영을 시켜버린 상태가 되면 기대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니까 목표 주가가 지금 뭐 100만 원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100만 원 가려면 지금 시총이 1000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일각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끼고 네, 시총 1등으로 올라설 것이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10년 안에 그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과한 형태의 어떤 목표 주가가 나온다라면 이거는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점에서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어떨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주가가 좀 빠지면 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일단 이 종목도 시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마음 놓고 빼려면 삼성전자를 올려줘야지만이 커버가 될 텐데 삼성도 같이 빠진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 시장 또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삼전을 붙잡아주고 하이닉스를 빼는 형태로 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업황이 같이 움직이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애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는 이제 횡보 구간에 갇혀 있고 삼성전자를 조금 반등시켜서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어요. 저는 이미 다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상황이고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부담입니다. 저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되고 개인들 물량이 무엇보다도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관심이 삼전에도 많이 쏠려 있겠지만 하이닉스에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거, 주가 떨어지면 더 살려고 달려들 거라는 거. 자, 물론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와서 주가 올려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면 네, 대체적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주가가 폭락하기보다는 횡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르면 한 6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아래쪽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박스 흐름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면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주가가 폭락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면 네, 시황이 또 당장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일단은 홀딩 관점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까요? 자동차는 일단은 관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올라왔는데 자, 신고가 목전에 두고 다시 또 내려왔죠. 자, 매물대는 26만원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과매수 들어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과매수로 들어갔다가 조정을 받는 형태의 느낌들인데 얘네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이제 중기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거 다 올라갈 때 지 혼자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이제 관세 이야기도 마무리가 됐고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이제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또 15%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미국 공장에서 생산량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환율이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1400 네, 60원, 70원, 뭐, 60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환율이 그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런 수출주들은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성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생겨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네,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출 기업들에게 환율이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에 자녀가 있다거나 또는 뭐,
이제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좀 좋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네, 실적 개선이 4분기 턴어라운드 시점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단계 올라온 거 가지고서 뭐, 특별하게 뭐, 이제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은 조금 더 밝게 보시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 의견을 보자. 지금 자리가 지지선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이 만약에 더 흔들린다면 24만원도 볼 수 있잖아요. 24만원까지 내려오면 냉큼 사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자리들은 네, 그냥 걱정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월봉상의 포지션이나 또 주봉상의 포지션이나 또는 일봉상의 포지션. 지금 주봉 일봉상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과매수입니다. 그게 이제 떨어져서 아마 지지점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포인트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격이 아직 벌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올라가거나 횡보를 조금 거쳐주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 되겠죠. 자, 어쨌건 시간적 여유를 좀 둔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사실은 업종 대표를 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는데 한화 에어로 네, 이거를 보는 게 맞는데 뭐 요것도 이제 지금 주가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LIG 넥선 아니겠습니까? 요거가 지금 실적 우려감 때문에 16%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7%대로 더 빠져버렸죠. 지지선 다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이제 애매하지. 근데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방원들 다 포함되는 거지만 요것도 보세요.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죠.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만 버텼다고요. 버티고 좀 더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지만 외국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있었어요. 이거 뭔가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하죠? 네, 외국인 매도 나오고 기관 매수, 그러면서 버티는 모습,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해버리거든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방산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있죠. 네.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은 괜찮았지만 4분기 실적부터는 조금 애매할 것이다.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정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밀리는 거. 이거 지난 8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주가 떨어지는 포인트 조심하자.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쨌건 지금도 뭐 그렇게 네, 위치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빠질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감이 조금 실종된 느낌이고요.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이게 1월 달까지 간단 말입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주가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대치가 사라졌으니까요. 뭐 수주 공시가 빵빵 터진다 하더라도 네, 주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익 매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쏟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과매도가 됩니다. 과매도 구매이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자, 주가가 하락 추이로 전환될 때 과매도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뭐가 돼요? 네, 하락 추세를 완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진행되더라도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조만간 반등 나오겠죠. 뭐 하루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바로 반등. 어쩌면은 월요일부터 바로 반등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포인트를 지키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서 두껍게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어느 정도냐면 30만 원대. 네. 이 정도죠. 30만 원 정도. 요 구간까지 만약에 다이렉트 떨어지면 한 20% 정도 더 빠지는 건가요? 네. 그럼 조금 부담스럽죠? 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 20% 정도 더 빠지면. 지금 지지라인대가 일단 무너진 상태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반등 나와서 만약에 또 눌린다 그러면은 아마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받아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지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네, 어차피 뭐 방산주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네, 다만, 주가가 이제 과매도에 들어가면서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뭐 50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50만 넘어가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 46,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린다.
다시 빠진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단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지만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위치는 되어 있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우려감, 이제 나빠질 거다. 이런 우려감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주 빵빵 터지는데 뭔 걱정이냐? 뭐 방산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실적도 좋을 건데 무슨 걱정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낮추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조금 부담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수급이 나빠지고 있다라면 경계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한화오션 볼게요. 뭐 잠수함 이야기 있었잖아요. 핵 잠수함. 그것을 이제 한미 공동으로 이제 뭐 개발한다. 뭐 그것도 말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 거다. 아니면 뭐 미국에서 만들 거다. 뭐 같이 만들 거다. 뭐 말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는 별로 반응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호주 쪽에서 나왔었던 약 40조 원 규모 되는 거죠? 네, 36조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거 잠수함 그쪽 프로젝트에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두 개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포함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금요일 날 이제 장중에 13%까지 올랐나요? 네, 13%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이게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 올라가니까 확 털어버리네. 털어버리면서 주가가 3%까지 밀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여기 넥스트레이드에서 제외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차익 매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12%까지 올라갔다가 13%까지 올라갔다가 뭐 조금 밀릴 수 있어요. 뭐 9%, 8%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팔아먹고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그냥 밑으로 밀어버렸다. 한 10% 빼버린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했어요. 14만 원 정도가. 자, 올라가네 하면서 저쪽에서 확 들어간 걸 갖다가 때려버린다? 올려놓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이 팔고 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 네, 이 고점 라인 때 13만원대 들어가면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다는 거. 아래쪽에 지지선은 일단은 여기 11만원, 12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9만원대, 8만원대에 또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 있어서 당장 무너질 것 같지 않죠? 또 조선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나오션은 직접적으로 네 이런 뭐 잠수함 건조나 마스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부담스럽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 금요일날 나온 요 주가 이 차익 매도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됐고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가자. 그러면서 갭상승 통해서 13만원, 13만 5천 이렇게 양봉 붙여준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냥 일시적인 차익 매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데 만약에 월요일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뭐야? 좀 뭔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짝 네 그런 걱정거리가 좀 생긴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 요거 윗골이 달린 요 캔들 네 그 다음에 13에서 3%까지 밀어버리는 이 상황 요거 살짝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1만 5천 정도에 있으니까 뭐 밀리더라도 뭐 크게 깨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뭐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반등 포인트가 만약에 약하다면 네 뭐 진입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홀딩 하시면 좀 보시고요. 반등이 나와줘야지 월요일 나와줘야지 이 종목이 그래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밀린다 음봉 떨어진다 그러면 의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밀리게 되면 이제 직전에 형성된 이 지지라인 때 있죠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두산 봐야죠. 원전도. 좋은 게 없네요. 근데 좋은 게 없어. 자, 두산 에너빌티는 지금 반등 이후에 뚝뚝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올라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 과매수 해소되면서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과매도로 들어갑니다. 뭐 한 40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과매도까지 아니더라도 아마 근처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61선 지지를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지지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 65,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반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역시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이제 조방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지 포인트는 있지만 포지션이 지금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이제 한 번 더 빠지면 데드크로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올라가도 데드크로스 나올 것 같은데, 네, 8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도 데드크로스 나오잖아요. 데드 나오면 쉽게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막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느낌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람들 많이 샀잖아요. 꼭대기부터 많이 사가지고 올라갈 때 더 사고 막 그래가지고, 네, 개인들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 개인들이 산 거 아닙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조금 애매하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한 번 더 내려갔다 데드크로스 나온다 그러면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7만원대를 전후로 하는 가격대 65,000원에서 7만원, 여기가 이제 제법 두꺼운 지지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매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악재 나와가지고 던지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이 횡보라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의 횡보를 통해서 지지선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등 포인트는 이제 그 이후에 호재성 재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지선이 있지만 이격이 있잖아요. 요걸 좁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 네, 한 달 이상 뭐 조정이 나와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지난번에 비슷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좀 올라간 자리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은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한 달이 아니라 뭐 2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네, 2-3달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보면은, 네, 올 연말에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고점 돌파는 올해 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뭐 생각보다 더 빠른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쪽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과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 뭐 증권사에서는 주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 있어요. 실적 좋아질 것이다. 뭐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다 등등등 해가지고, 모르죠. 원전은 또 강력한 테마니까 뭔가 이슈가 빵 터져버리면 주가 뻥 튀고 넘어올 수 있죠. 만우가 아닙니까? 만우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들 막 이렇게 수주 계약 이런 거 한번 나오면 또 급격하게 막 10%씩 올라가면 순식간에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재료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부분만 본다면, 네, 현재로서는 데드크로스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을 테스트하러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한 국면,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법, 네, 긴 시간 동안, 뭐 근 시간 동안, 네, 횡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리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수없어서 주가가 밀려버리면 이건 골치 아파집니다. 네, 여기 65,000원대 형성된 이 지지선 무너지면, 네, 조정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위치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즉 7만원에서 65,000원, 이 구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포인트가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 뭐 한 85,000원까지 그냥 월요일날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걱정할 건 없고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찌릿찌릿하고 있다, 그럼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빠르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반등을 좀 이끌어내려는 움직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산들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진단 드리는 것도 일단은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등 포인트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수 포인트나 지지 포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 포인트를 좀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좀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내일은 월급 종목이 나올 겁니다. 월급 종목. 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11월에 월급 종목 나오는데, 월급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일은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